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산문시 정조준한 윤석열의 야수 본능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한 지가 한 달 12일째가 됐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한 달 12일 어떻게 행복했어요? 금방 지나갔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도 더디고 답답하고 제 코드에 맞지 않는 그런 불만, 사실 문재인 노무현 정권보다도 제가 그 비교를 해볼 때 제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까지 신문사에서 정치담당 논설위원을 했는데 그 시절과 비교해 볼 때 과연 지금 윤석열 정권이 행복한가? 저는 절대 행복은커녕 오히려 정서적으로 더 불만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0점 만점에 40점 정도 봅니다. 정말 제 성격, 성질 죽이고서 40점. 한 달 12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원죄라는 거, 원죄. 45년 구형을 때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게 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원죄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니까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정말 10원어치도 들지 않아요. 결코 용서할 수가 없구나. 이것은 저의 확고한, 이건 변하지 않는 저의 신념이에요, 신념. 지금까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견지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비주류의 노선을, 그 비주류 노선을 걷자, 이런 그 포지셔닝, 네? 이 기준, 안목의 이 방향을 정한 거, 이건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저는 원래 현실주의적 보수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적 보수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을 다른 대통령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과연 지금 이거야말로 대안 없는 불행이다 이거죠. 대안이 없다 이거야. 당장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이른바 문재인 청산을 위한 도구로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돌파구로 찾아보자. 네? 도구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청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포기하자? 이건 맞지 않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다음 정권에 문재인을 청산하자? 그런 소리인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건 착각이고 이건 망상이지 망상. 지금 문재인을 청산하지 못하면 청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찌됐든 간에 문재인을 청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궁지, 그런 상황으로 밀어가야 된다. 밀어 넣어야 된다. 문재인 청산의 도구로 쓰자. 이런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이른바 월북 조작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이른바 흥묘, 백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문재인을 청산만 해준다면은 윤석열의 문재인 청산 작업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전술 전략적으로. 네. 전술 전략적으로.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개월 12일이 된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차피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장 불행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대통령을 마치고 또는 대통령을 하면서 행복한 국민이 되겠다. 행복한 인간이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서 감옥에 가지도 않고 무슨 뭐 적폐청산의 대상도 아니고 이래서 행복한 국민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 가장 불행한 국민이 되기 위해 그 자리를 예약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는 이야기지. 임기 중에 탄핵되거나 임기 중에 감옥에 가거나 또는 임기 마치고 극단적 선택으로 끝나거나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전임 대통령들이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가 병산에서 감옥에 안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러나 사실 결과는 뻔한 거야. 문재인도 감옥에 가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도 어차피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게 언제냐? 그 차이만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감옥에 안 가려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른바 청와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 내가 볼 때는 이건 백약이 무효인 거야. 이건 자신이 나 윤석열은 예외다. 그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지혜를 모았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윤창중의 종합평가는 뭐냐? 그건 착각이고 오판인 거야. 무슨 얘기냐?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그 유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치워야 하는 거야.
어차피 문재인을 봐준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는 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에?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어깨가 짊어진 이른바 시대적 소명, 시대 정신은 뭐냐? 그건 문재인 청산인 거야. 네? 문재인이 대한민국에 남겨놓은 그 이른바 엄청난 그 유산, 그 유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치워야 하는 거야. 네? 그 첫 번째,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농락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북한과 어떻게 손을 잡고 어떻게 내통해서 무엇을 노렸는지 이른바 문재인의 친북 행적, 문재인의 종북 행적을 여적죄로 다스려야 할 네? 책임이 있는 거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최고 통치권자, 대통령이라는 그 문재인이가 그 위선적이고 가정스러운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가면을 쓰고 국가 책임자로서 얼마나 지능적이고 교활하고 난폭하게 이적 행위를 했는지 여적 행위, 여적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검사 출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놓은 시대 소명인 거야. 이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야. 응? 잔꾀를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아닙니까, 여러분? 네. 아, 반응 좋아요. 여러분 반응 좋아요. 네네. 그것은 뭐냐? 이른바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서울지검장이 되고 검찰청장이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됐다는 이른바 문재인 컴플렉스를 벗고 안 벗고를 떠나서 문재인 정권을 윤석열이가 청산해야 돼. 청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구조적이고 입체적이고 총괄적 설명이 가능한 거야.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지지 않아. 그러면 윤석열을 찍었던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48%에서 30% 20%대로 폭락해. 그럼 어떡하느냐? 그러면 민주당 저 문재인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유감없이 발휘했던 이른바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놓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삼성전자 부사장 이재용을 감옥에 쳐놓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감옥에 쳐넣었던 그 야수의 본능으로 문재인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문재인 세력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끌려 내려와 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야. 그 전례가 누구냐? 바로 그게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인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감옥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보다도 우수하거나 능력이 높다고 판단하면 안 돼. 나는 안 갈 것이다. 어림없는 소리야. 감옥에 가는 거야. 윤석열도 감옥에 가는 거야. 근데 그 감옥에 갈 가능성, 그 개연성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 그건 문재인을 처단하는 거야. 문재인을 처단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을 하게 되면 박수가 쏟아져. 지지율이 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갈 가능성과 개연성이 줄어드는 거야.
자,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말대로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거야. 또 정치도 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지금 정권 교체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한 달 12일이 지났어.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선박 단속 공무원으로서 어쩌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북방 한계선 NLL을 넘은 거야. 6시간 동안 표류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어. 대한민국 국민이. 네? 그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발 뻗고 잤어. 그러는 가운데 김정은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해군을 시켜가지고 피살하고, 네? 총을 쏴서 죽이고 그 주검을 소각시켜버렸어. 기름을 부어가지고. 네?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대통령이라는 이름의 최고 권력자가 저지른 이 만행을 윤석열 당신이 아니면 과연 누가 이걸 그 죄를 물을 수 있다는 얘기냐. 정의 김정희님 감사드립니다. 미국이신 같으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월북 조작 사건을 이른바 정권 교체기에 어수선한 상황이 이제 넘어가면서 이 월북 조작 사건을 꺼낸 거, 이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래요. 네? 자, 이제 꺼낸 거야. 응? 그 진실을 밝혀야 돼. 그 진실을 밝혀가지고 문재인과 그 일당, 그 월북 조작 사건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문재인을 비롯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윤석열 대통령이 춰야 되는 거야. 네? 북한군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에 태워 소각하는 그 만행을 대한민국 해군이 그대로 지켜봤어. 네? 그 NLL 북방 한계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한민국 해군, 이 해수부 공무원의 정말 사투, 뭐라고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투, 그리고 그 북한 인민군의 만행을 비단 그 현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는 그걸 다 볼 수가 있어. 네? 다 앉아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본 사람이야. 이걸 월북이라고 조작을 한 거지. 월북이라고. 네? 왜 월북을 했느냐?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 도쿄 올림픽에 김정은 끌어내려고, 그래서 종전선언 쇼, 이른바 김정은 비위 맞추기용 제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갖다 바친 거야. 그리고 증거가 두려우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밀봉해가지고 15년 동안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손 털고 검수완박 만들어 놓고 양산에 내려간 거야. 네? 이른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문재인이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수의 본능으로 돌아가야 돼. 이걸 때려잡지 못하면 이건 내가 볼 때 윤석열 정권의
이른바 정권 위기에 봉착할 거예요. 지금 지켜보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생선에서 이 살을 발라내듯이 뼈를 발라내듯이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참여했던 친북 친중 세력을 찾아내서 척결을 해야 돼. 초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국정원장 서훈이, 나중에 국가안보실장 서훈, 문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대해서 삼불 정책을 공개적으로 이른바 친중 노선을 선언했는지. 당시의 국방부 장관. 당시의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서훈이, 이 세 명을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는 월북 투닥 사건 때의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 그 이름도 거룩한 육군사관학교 졸업생 서욱이야. 서욱이. 자, 중앙일보 보도야. 공무원 실종 보고받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첫 지시가 뭐냐?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오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건을 저는 선택했다고 봐요. 그게 월북 조작 사건이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에 이른바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바로 2019년 얼마 안 됐어요. 목선을 타고 탈북했던 2명의 북한 주민을 닷새 만에 북한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쪽에서, 문재인 쪽에서 월북이라 한 거야. 근데 이번에도 그 목선 탈북인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 돌려달라고 소리도 안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눈에 안대를 씌워가지고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 쪽으로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네, 분명히 대한민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북한이 송환 요청도 안 했는데 안대로 눈을 가리고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을 했어. 이걸 누가 진두지휘했겠냐 이거야. 이걸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진두지휘가 없이 됐다? 문재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 어림없는 소리야. 가급적 빨리 이 문재인을, 양산에 있는 이 문재인을 서울로 끌어올려가지고 검찰청 포토라인에 반드시 세워야 돼. 그래가지고 성경에도 나와요. 뿌린 만큼 거두오리다. 뿌린 만큼 거두오리다. 실감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야 돼. 네, 아이고 정선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열별을 통하는 윤 대표를 응원합니다. 그 다음에 비네리는 예예, 이 캐나다에서 하시는구나. 네네. 네. 이거 밝혀야 돼. 핵이 뭐냐. 그런데 제가 이 흐름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총무간에 이미 문재인 처벌에 관한 방향,
처벌 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미 끝났다. 뭐냐, 그 증거가 어제 하태경이 소위 말하는 주사파, 좌파, 하태경이 보수에서 주사파라고 비판하는 하태경이를 TF 팀장을 만들었어요. 네, TF 팀장으로. 상징적인 이야기지. 좌파의 반발을 희석하기 위한 거지. 자, 이미 방향이 쓴 거다. 그런데 권성동이가 어제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은 뭐냐? 칼춤이 문재인까지 가는구나라는 확신을 충분히 심어줬어요.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 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아, 멋진 얘기를 했어요. 권성동이. 자,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느냐. 중요한, 박지원이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사정당국에서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그랬어요. 네. 사정당국에서 지금 박지원이 똘마니들이 사정당국에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정당국에서 문재인을 겨냥하는 느낌이 든다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설명이 되죠. 네. 윤석열, 청와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를 해체하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찜찜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찜찜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을 때에 그 이준석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용산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하고 KBS 열린음악회 그때에 끝나고 나서 청와대를 둘러봤는데 김건희 여사가 여기 들어왔으면 나가지 못할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그 국민의힘의 상임 고문당 원로들이죠. 뭐 신경식 의원, 뭐 헌정회장 출신들, 뭐 지금 헌정회장 김의륜, 뭐 김종화 의원, 뭐 이런 분들, 거기에 김무성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와대를 상세하게 돌아보니까 거기 그냥 근무할 걸 용산으로 간다고 한 게 좀 잘못했나 싶기도 했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들으면 충격적이에요. 저도 청와대에 회의할 때 몇 번 들어가 보고, 네? 청와대가 6만 평이에요, 6만 평. 거의 7만 평에 이르는 게 청와대 그 대지가. 그럼 검사할 때, 회의할 때 어디 들어갔겠어요? 그 본관이라는 데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서 그냥 가버린 거야. 청와대의 10분의 1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사 때.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한테.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저도 청와대 회의할 때 몇 번 들어가 보고 관전은 한 번 가봤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돌아보니까 아, 거기 그냥 근무할 걸 용산으로 간다고 하는 게 좀 잘못했나 싶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농담할 문제냐고 말이야. 어?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청와대 다 비운 다음에 한 바퀴 돌아보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농담할 얘기야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른바 고려 숙종 때부터 천여 년 동안 한반도 정치 권력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청와대, 대한민국 문화재의 보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압축적으로 담아놓은 세계 최고의 이른바 국가 정원이라 하는 그 청와대를 저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이 들어가서 지금 잘근잘근 발버대고 지금 다 작사를 내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말이야 자기가 이거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했는지 지금 자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거야.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일이 영국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야. 이건 국민이 문제인 거야. 만약에 백악관이 이런 식으로 개방돼 가지고 무슨 펜타곤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고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 다 벗어버리고 일본 방위청 사무실을 들어가고 한다면 일본의 국민들, 미국의 국민들이 가가지고 좋다고 구경하고 떠들고 하겠냐 말이야. 정말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말이지. 이른바 불가역적, irreversible, 이건 fault error야. 이건 불가역적 패착인 거야. 응? 대통령 당선 확정된 게 3월 10일이야. 근데 불과 열흘 만에 무슨 귀신에 쫓기듯이 경향신문 무슨 국방 담당 전문 기자가 썼다는 그 칼럼 한 쪼가리 보고서 용산으로 가자. 그건 알려진 이야기고 용산에 가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미 세계적 언론이라고는 영국의 더 가디언지가 다 얘기했잖아. 이건 청와대 저주다. 청와대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지금 답답한 거야. 어제 오차를 한 장소도 5층이에요. 5층. 응? 생각해 보라고 지금. 100명, 50명, 60명, 100명이 밥을 먹는데 지금 지하 2층에 그 주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근본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전통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거야. 좌우 국민을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답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권위를 권위주의 타파 어쩌가지만 권위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권위를.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뭐냐? 무슨 용산의 임시정부, 용산 임시정부 차린 것 같아. 내가 아무리 봐도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지. 응?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걸 보면요, 굉장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응? 일방통행식으로 졸속으로 결정됐다는 걸 그냥 공개하는 거 아니야. 나는 대중영합주의자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대중영합주의자 아니야? 그걸 완전히 고백하는 거야. 자, 청와대 해체.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아. 용산 임시정권, 임시정부 무슨 순회처럼 보여. 수반처럼. 하하, 참나. 여기다가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네? 그 다음에 검찰 하나회. 모조리 깔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무슨 희대의 코미디야. 희대의 코미디. 지지율이 오를 수가 없는 거지. 지지율이. 나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판만 하는 사람. 저는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이 청와대를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야. 응?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지금 청와대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미 국방부 합참 다 해체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어. 그런데 대통령으로서 국가 행사를 해야 돼. 어떻게 되냐 어떻게. 응? 이건 개방 예컨대 지금 이미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게 문 닫을 수도 없는 거야.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청와대 신문로 1번지에 있는 기존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차지한다 이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빈관이 있어. 영빈관이 있는데 이걸 왜 신라호텔에서 하냐 이거야. 영빈관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도 있고 다 돼 있는데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 주방까지. 그런데 왜 영빈관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용산에서 집무실은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다 하더라도 예컨대 국빈 만찬이라던가 무슨 대형 회의를 한다 할 때 영빈관을 쓰면 되는 거야. 영빈관을. 역대 대통령이 영빈관에서 무슨 파티만 한 게 아니에요. 파티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뭘 했느냐. 무슨 회의도 하고 무슨 무역 진흥 회의도 하고 아니 영빈관 이용하면 되는 거야. 영빈관. 지난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아니 영빈관에서 만찬하면 되는 거야. 쓰면 되는 거야. 지금 청와대에 있는 춘추관,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 본관, 영빈관, 그 다음에 경호실, 경호동, 비서실. 지금 용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활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건물 이것은 사용하면서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민들한테 개방하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라 같은 나라 중에 국빈이 왔을 때 호텔에서 자도록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른바 내셔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어디든 간에 국빈이 갔을 때 머무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거야. 내셔널 게스트하우스. 그 내셔널 게스트하우스를 청와대로 쓰면 돼.
청와대 상춘제, 청와대 뭐 춘추관 이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최소한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를 내셔널 게스트로 쓰고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국민한테 개방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활용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국민들이 들어가가지고 짓밟아버리고 있다가 지금 본관에도 그냥 신발 신고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정말 이건 뭐냐 청와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청와대 건물 하나하나가 어떻게 건설된가를 제가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셔널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영빈관 이런 거. 그거 지금 용산 이 대통령실에서 쓸 수 있는 그 활용 방안이 많아요. 국빈 만찬도 하고 거기서 오찬도 하고 국민들 뭐 몇백 명 모르다가 회의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문제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뭐 좌가 되든 우가 되든 간에 100%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왜? 그 용산 임시정부 그 청사에서 있으면 지지율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지지율이 오르지 않은 윤석열을 봤는데 다음 대통령이 용산에 또 들어갈 아무 이유가 없는 거지. 자, 윤창중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저도 고민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돌아갈 수는 없다, 이가 체면상. 용산에서 다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야,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야,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한남동에서 임기를 채운다면 한남동에서 이른바 통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리고 일단은 대통령이 휴식할 공간이 없는 거야. 어디를 돌아다닐 거야? 돌아다니면 난리를 치는 거야.